지금까지 인류 사회는 경찰서가 있고 또 종교도 있어 사람들을 교화하고 또 벌을 주기도 하지만 범죄는 멈추지 않고 자꾸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아주 간단하게 설명하면 우리는 두 개의 자아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두 개의 자아라는 것은 자아, 에고입니다. 에고. 자아라는 것은 생각하는 자아와 행동하는 자아입니다. 평소에 우리는 이 생각하는 자아가, 이 생각하는 자아라는 건 뭐냐면 우리 마음이 끌어당기는 에너지와 뻗어나가는 에너지가 있는데, 이 끌어당기는 이 마음이, 그 마음이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이 끌어당기는 마음을 통해서 이 세상에 있는 것을 우리 몸에 끌어오면 우리 몸은 눈과 귀, 그리고 코와 입, 그리고 피부를 통해서 그것들을 느끼고 그 다음에 저장을 해서 그 안에서 생각을 합니다. 이 얘기가 뭐 여러 번 들어보신 분들은 쉽게 이해하겠지만 무슨 얘기냐면은 여러분들이 눈으로 직접 눈을 뜨고선 보는 게 아니에요. 끌어당기는 에너지가 끌어온 것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보는 겁니다. 또 소리라는 것도 마음에서 끌어온 에너지가 소리를 몸에 끌어오면은 귀를 통해서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듣기 싫다고 해서 안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 끌어온 에너지가 끌어온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끌어온 거는 본 거, 들은 것은 마음 안에다가 전부 다 저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저장한 그 안에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자아를 자의식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나라고 하는 그 나는 대부분 다 자의식입니다. 여러분들이 말할 때는 자의식이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전부 다 듣고 보고 했던 과거 안에서만 여러분들이 말하는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끌어당기는 에너지를 통해서 그것이 끌어오면 그때 눈과 귀를 통해서 보고 듣고를 해서 그것을 마음 안에 저장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가 살아온 방식이 인생의 전부인 줄 알고 다른 사람 역시 자기와 같을 것이라고 착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았다 하면은 다들 그렇게 살고 있는 줄 알아요. 이 세상은 간 곳마다 전부 다 틀립니다. 특히 우리나라는 남북이 갈라져서 같은 동포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이해하지 못할 그런 서로 다른 삶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북에 대해서 잘 아는 것 같지만 대체로 자기식으로 이북을 이해를 해요. 그리고 이북 사람들은 우리를 아예 이해 못합니다. 비교적 자유롭고 여유 있는 남한 사람들은 이북 사람들의 생활을 보고 돕고 싶어 하지만 우리는 걔네들 보면 돕고 싶죠. 뭐 꽃제비도 있대느니 뭐 이렇게 불쌍하니까 옛날에 우리 못 살 때 생각해서 전부 다 그걸 도와주고 싶어 해요. 그런데 정작 이북에서 살던 탈북민들은 절대 이북을 도와주면 안 된다고 극구 반대합니다. 왜냐하면 탈북민들은 우리가 돕는 도움이 이북에 사는 백성들에게 돌아가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탈북 사람들은 도와주면 안 된다 그러고 오히려 남한 사람들은 도와주겠다 그러고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남한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북은 다 남한 사람들이 자기가 살아왔던 방식으로 이해하는 거예요. 아직 이북을 제대로 모르는 거예요. 또 이북에 사는 사람들한테 이 남한의 생활을 이야기해주면 이북 사람들은 거짓말이라면 믿지를 않습니다. 자기네는 밤낮 그렇게 구속되어 있는 소 안에서 이렇게 살던 사람들은 우리 남한에 이렇게 자유롭고 이런 걸 얘기해주면 어떻게 사람이 그럴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조금만 잘 살아봐. 저 사람은 당원증이 있는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그들의 생각하는 자아가, 그러니까 이북 사람들이 생각하는 자아가 도무지 이해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인간의 생각과 판단은 있는 현실을 직접 보고 느끼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보고 들은 그 자기의 과거의 틀 안에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자기가 살아왔던 자기 틀 안에서 판단을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른 판단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하는 자아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는 자아만 있으면 괜찮은데 또 우리 몸을 지켜주고 또 우리 몸을 움직이는 자아가 있습니다. 생각하는 자아는 여러분을 움직이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손을 움직이고 이러는 건 전부 다 지금부터 말하려고 하는 이렇게 움직이는 자아가 따로 있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 마음에 뻗어나가는 기운이, 아까는 끌어당기는 기운이었는데 이제는 뻗어나가는 기운이 우리 몸을 움직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의 핵심을 영혼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영혼은 행동하고 반응을 할 뿐 생각을 하거나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영혼을 무의식이라고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뻗어나가는 기운과 끌어당기는 기운은 서로 다른 두 가지가 아니라 바로 또 한 몸입니다. 마치 하나의 막대 자석이 서로 다른 극을 동시에 갖고 있듯이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얘기하면 행동하는 자아하고 생각하는 자아는 완전히 별개의 두 개가 아니고 그것은 또 하나의 몸뚱아리 안에 같이 있는 양극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디를 가고 싶다 하고 생각하면은 가고 싶다 하는 것을 영혼이 받아들여서 여러분들의 몸을 움직이게 하면 가지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생각하는 자아는 앞에서도 말했지만 육체의 오감을 통해 받아들입니다. 그러나 행동하는 자아는 7가지 기능의 기감을 통해서 느끼고 반응합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7가지 기능에 의해서 이 부분을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대부분 오감으로만 전부 다 아는 걸로 알고 있어요. 보고, 듣고, 또 냄새 맡고, 또 혀로다가 맛을 보고, 피부로 느껴서 딱딱하니 물렁물렁하니 이런 거 느끼는 것만 아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또 행동하는 자아는 이렇게 단순하게 보고 듣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떤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능을 통해서 느낀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문제는 행동을 일으키는 작용이 생각하는 자아가 아니라 7가지 기능에 의해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따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로미오와 줄리엣은 서로 원수 집안이지만 사랑을 할 수 있었고, 또 이북에서는 웬만한 도둑질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고 해서 도둑이라고 생각도 안 하고 그냥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라마다 또 지역마다 서로 다른 관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감을 통해서만 받아들이고 생각만 할 수 있으면은, 생각만 한다 그러면 로미오와 집하고 줄리엣의 집은 원수지간이에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면은 두 사람은 서로 만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무언가가 또 있어서 두 사람을 만나게, 사랑을 느끼게끔 한다, 이런 얘기예요. 그것은 이렇게 오감을 통해서 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사랑을 느끼고 하는 그 7가지 기능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첫째는 이 7가지 기능은 반드시 우리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육체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첫 번째 여러분들의 기능은 맨 위에, 머리 위에요. 여기를 백회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백회가 있는 곳에 비스그무리하게 있다는 얘기지 꼭 백회는 아닙니다. 이 백회라고 하는 것은 대소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오줌 마렵다 하는 것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라 오줌이 먼저 마려운 거예요. 또 딸꾹질을 한다든가, 또 허기져서 배가 고프다 이거예요. 허기진다든가, 이런 생명에 직접 직결된 생리현상을 맨 위에 있는 이 첫 번째 기능이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송과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송과체는 그 부처님 이마에 그 가운데 있는 점, 그 안을 깊이 들어가서
귀에 있는 부분하고 그 사이에 송가체가 있습니다. 이 송가체는 자기 자신을 보호하고 또 그래서 보호하기 위한 직감과 또 현실을 느끼는 것은 직감이지만 현실이 아닌 이 현실이 아닌 우리 삶 차원에서 벌어지지 않는 그런 것을 느끼는 것은 영감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영감을 통해서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내가 이렇게 말하다가 어디서 화살이 날라오면 내가 탁 막는다든가 하는 것은 다 두 번째의 이 기능이 작동을 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갑상선이라고 하는 근처에 있는 것입니다. 이 갑상선은 레벨, 저 사람의 격, 수준 이런 것들을 느끼는 것은 세 번째의 기능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을 가까이 할 것인지 아니면 멀리 할 것인지 이런 것을 구별하는 것은 또 사귀고 싶은지 안 되겠군 이런 걸 느끼는 것은 세 번째 이 기능이 그것을 느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방금 얘기했지만 로미오와 주리엣 같은 경우는 사랑을 나누는 것은 네 번째 이 젖꼭지와 젖꼭지 사이 그 가슴에 있습니다. 이것은 사랑을 느끼거나 또 사랑에 대한 행동을 취합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는 명치라고 하는 부분인데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밥 먹고 나서 이렇게 누르면 이렇게 아픈 부분이 명치입니다. 여기는 감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기분이 좋아졌다 또 나빠졌다 하기도 하고 또 가수가 노래를 부르는 걸 보고 열광을 하거나 또 아니면은 뭐 신나서 춤을 추거나 그것도 아니면은 자기 자신을 불사르듯이 이렇게 열광을 하는 것은 전부 다 다섯 번째 이 기능이 담당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 기능이 기분이 나쁘면 상대를 죽이거나 해를 끼치기도 합니다. 감정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단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원기가 강하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건강한다든가 하는 것을 조절하는 것은 여섯 번째가 합니다. 그리고 저 사람하고 나하고 싸우면 내가 이길 것 같다 이런 걸 느끼는 것도 여섯 번째 기능이 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생식기와 항문 사이에 있는 부분인데 여기는 성적 느낌과 그 다음에 자식을 만드는 것 같은 것을 일곱 번째 기능이 합니다. 그리고 이 일곱 번째 기능이 인내를 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성범죄자가 되기도 합니다. 이렇게 행동은 자의식의 판단과는 전혀 상관없이 이 일곱 가지 기능에 의해서 직접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기능을 칠성자라고 합니다. 칠성자는 위에서부터 제1성자, 제2성자, 제3성자, 제4성자, 제5성자, 제6성자, 제7성자 이렇게 나눕니다. 그리고 이 성자라는 뜻은 바로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의 몸을 지켜주는 거예요. 갑자기 뭐 화살이 날라면 피한다던가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여러분들의 몸을 지키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몸을 지키는 성스러운 자리라는 뜻에서 이것을 성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곱 가지 성자에 의해서 벌어지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못하면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왜 저런 일이 벌어졌지 하는 것 등이 말입니다. 그리고 예를 들면 우리가 보통 말하는 오감 가지고는 느껴지지 않는, 쉽게 말하면 어느 장소에 갔더니 서로 이성끼리 딱 보고 첫눈에 반했다, 이렇게 첫눈에 반했다처럼 사랑을 느끼는 것은 대체로 물론 첫눈에 반했다는 것은 네 번째 성자가 하는 겁니다. 네 번째 성자가 하는 건데 왜 첫눈에 반하냐 이거예요. 여러 사람 중에서 첫눈에 반하는 이유는 대체로 보면은 그 사람이 어딘가 모르게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 어딘가 틀이라든가 이목구비라든가 이런 게 많이 비슷한 사람을 봤을 때 첫눈에 반합니다. 그 이유는 평소에 여러분들이 거울을 보고 자기 얼굴을 틈틈이 봤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의 영혼에 각인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이 되어 있는 것하고 비슷한 상대를 만나면은 그때 여러분들은 그 사람한테 사랑을 느낍니다. 좋아한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대체로는 다 그런데 반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반대되는 경우가 있는 경우는 왜 그러냐면 자기가 자기한테 만족하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왜 이따구로 생겨 먹었느냐. 이렇게. 키가 작은 사람은 키 큰 사람을 좋아합니다. 그럼 왜냐면 자기가 키 작은 걸 싫어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반대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대부분은 보면은 자기랑 어딘가 비슷한 사람을 보면은 첫눈에 반하는 이유는 자기랑 비슷한 형태를 가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리고 그런 형태를 평소에 많이 봐왔기 때문에 자기 자신의 영혼에 그것이 각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미오가 원수 집안의 줄리엣에게 사랑을 느낀 것은 네 번째 성자가 작동을 한 것입니다. 생각하는 자의식은 틀림없이 원수 집안이라는 사실을 알지만 네 번째 성자가 사랑을 느끼면 자의식하고 상관없이 사랑이 행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의식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죄가 됩니다. 원수 집안끼리 만나는 것이 죄 짓는 거예요. 그게. 죄가 되고, 또 영혼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초월적 사랑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흔히 쓰는 말로 남이 하면 불륜, 내가 하면 로맨스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도 남이 하는 것을 볼 때는 자의식이 판단합니다. 그래서 저건 불륜이다 라고 말을 해요. 그렇지만 본인이 할 때는 영혼의 입장에서 말하기 때문에 우리는 진정한 사랑을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라고 로맨스라고 말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먹고 살기 힘든 이북에서는 남의 것이라도 좋은 물건만 보면은 팔아서 먹을 것을 사 먹으려 하는 것을 그렇게 산다고 들었습니다. 그죠? 네 거 내 거가 없는 거예요. 좋으면 팔아서라도 사 먹어야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북 사람들은 어느 정도 도둑질한 것은 당연히 할 짓을 했다라고 하는 거지, 해서는 안 될 짓을 했다라고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좋은 물건을 보면 팔아먹으려고 하는 것은 제1성자가 시킨 겁니다. 제1성자가 허기를 느끼면 팔도록 행동을 일으키는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도둑이 되어서 그것을 훔쳐야 합니다. 자의식은 도둑질하면 안 되는 줄 아는데 행동하는 자아가 행동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영혼의 작용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으로 하면은 이래서는 안 되는데 꼭 그것만을 지키고 살 수 없잖아요. 그런 이유가 바로 이렇게 칠성자가 일으키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우리는 여기까지 학교에서 칠성자에 대해서는 배우지도 않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런 일을 저지를 수 있는 것은 전부 다 칠성자가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으로 보고 사랑을 느끼는 게 아니라 사랑의 셈에서, 즉 네 번째 성자가 사랑을 느끼게끔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분이 나쁘다, 다섯 번째 성자가 하는 겁니다. 자기 생각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 칠성자는 여러분들의 자의식의 판단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그래서 영혼의 작용을 안 되는 줄 알면서 왜 그랬을까? 라고 여러분들이 하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인생이 생각대로 되지 않는 이유는 영혼과 자의식이 잘못된 계산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의식의 입장에서 보면 죄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죄를 벌 준다고 해서 잘못된 계산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인생은 끊임없이 잘못된 계산 앞에 번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육이나 교화는 생각하는 자의식이 하고, 가르치고, 또 생각하는 자의식이 배웁니다. 그러나 행동은 자의식과 상관없이 칠성자에 의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제5성자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감정이죠. 제5성자가 작동을 하면 열광을 하거나 아니면 기분 나쁘다고 사람을 때리거나 죽이기도 합니다. 평소에는 얌전하고 성실한 사람이 무서운 살인자로 밝혀져서 사람을 깜짝 놀라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평소에는 아주 얌전하고 어디 벌러지도 한 마리 죽이지도 않던 사람이 갑자기 자기 사랑하는 애인을 죽일 수도 있어요. 그런 것은 전부 다 칠성자에 의해서, 그리고
감정에 제5성자가 그런 것을 일으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것을 이성으로는 판단할 수 없는 것처럼 생각되는 이유가 여러분들의 이성이라고 하는 건 자의식이고 그 다음에 이렇게 행동을 저지르는 것은 실성자, 즉 기능이 일으키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자의식과 영혼은 한 몸입니다. 이렇게 두 개가 나눠져 있는 것 같지만 한 몸이에요. 비록 작용은 서로 다르지만 가고 싶을 때 가도록 영혼이 몸을 움직이듯이 여러분들이 가고 싶다 할 때는 가고 싶다라는 생각은 자의식이 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의 몸이 가요. 그죠? 그렇게 갈 수 있는 것은 영혼이 가게끔 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영혼이 자의식이 생각하는 걸 오케이 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가는 겁니다. 근데 자 보세요. 내가 지금 자 손을 든다. 이렇게 손을 들었잖아요. 이거는 영혼이 드는 거예요. 영혼이 받아서. 근데 자 손을 든다. 안 들었잖아요. 이것은 나는 손을 든다 하고 자의식은 손을 들려고 그러는데 영혼이 거부한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은 들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믿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고 싶을 때 가도록 영혼이 몸을 움직이듯이 또 반대로 훔치고 싶을 때 자의식이 훔치지 못하도록 영혼을 컨트롤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제하는 힘을 키우는 작업을 이렇게 자제하는 힘을 키우는 것을 수양이라고 합니다. 자의식이 하는 것을 영혼이 따르는 것 안에는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데 영혼이 하는 것을 즉 칠성자가 일으키는 것을 여러분들의 자의식이 자제하려고 할 때는 그때는 수양이라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욕구를 잠재우기 위한 가장 좋은 수양법은 명상입니다. 명상을 하면 깨닫지는 못하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수양하는 데는 아주 좋은 것이 명상입니다. 휴식으로도 아주 좋습니다. 왜냐하면 명상이라는 것은 일어나는 마음을 고요하게 잠재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명상은 아주 좋은 수양법입니다. 그래서 많은 명상가들이나 또 이 종교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명상을 많이 하는 이유는 그 사람들도 사람인데 그 사람들이라고 욕구가 없겠습니까? 그 사람들도 칠성자가 있다 이거예요. 다 일으킨다 이거예요. 안 일으키면 거짓말인 겁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한테는 명상을 통해서 그걸 자꾸 주저앉히고 고요하게 주저앉히고 하려고 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근래에 와서는 이 명상 외에도 마인드 컨트롤이니 또 자기 암시법이니 하면서 영혼을 움직이기 위한 많은 방법들이 나오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나 잘 되느냐 하면 잘 안 되죠. 왜냐?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또 상대방의 뻗어나가는 기운과 일체감을 느끼면 그때는 비록 범죄라 하더라도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은 아주 무서운 말입니다. 왜냐하면 자의식은 나 다르고 너 다릅니다. 자기가 겪어온 환경, 자기가 듣고 배운 것이 들리면 서로 틀립니다. 그래서 나와 너가 구별해주는 것은 자의식이에요. 그런데 영혼은 뻗어나가는 기운입니다. 그래서 내 뻗어나가는 기운과 여러분의 뻗어나가는 기운은 같은 기운입니다. 그래서 그것들이 서로 만나게 돼요. 서로 만나게 되면 사랑을 한다 그러면 그게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는 무슨 일체? 일심동체. 라고 말하는 건데 그 일심동체는 몸을 결코 뜻하는 게 아니라 뻗어나가는 기운은 하나가 돼요. 일심이 돼요. 그래서 이 일심 상태가 되면은 나와 너의 구별이 없어져 버려요. 그런 걸 일체감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일체감 상태에 있는 사람이 나를 쉽게 말하면 배신을 했다든가 이런 것을 느끼게 되면은 여러분들은 자의식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고 지금 칠성자가 움직이기 때문에 제5성자가 분노를 하면은 자기가 자기 죽이듯이 상대편도 죽여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범죄라고 하더라도 참지 못하고 상대방에게 타격을 가하는 것입니다. 즉 일체감이 자기 분노를 일으킨 까닭입니다.
특히 사랑과 성 문제는 남녀 간의 긴밀한 접촉이기 때문에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일체감을 느끼면 아무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영혼과 영혼이 뭉치면 막을 수가 없습니다. 아주 무서운 겁니다. 좋은 의미에 썼으면 굉장한 것이죠. 예, 좋은 의미에 썼으면 군신지간이라든가 또 아니면 뭐 회사나 사회에서 같은 이성이 아니더라도 같은 사람끼리 뜻을 모아 하나로 하는 것이 바로 이 뻗어나가는 기운이 하나가 되면 그 힘은 어마어마해집니다. 자의식은 교육을 통해서 이해를 시키거나 또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생각이 없기 때문에 이해를 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거는 자의식은 해요. 말을 듣고. 근데 영혼은 그게 안 돼요. 왜냐면 영혼은 듣지를 못해요. 여기 또 아주 아이러니컬하게 우주가 까다롭게 까탈스럽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하거나 이해를 시킬 수 없기 때문에 나오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기합을 주거나 아니면 꾸짖음을 통해서 정신을 번쩍나게 하는 방법입니다. 또 군대나 또 여러분들 학교 다닐 때 여러분들이 기합을 받거나 꾸짖음을 받는 것은 영혼을 움직이게 하기 위해서 그래요. 예. 군대에서는 위험한 상황에서 겁을 먹고 실수를 할까봐 그것보다 더 무서운 기합을 줍니다. 그러면 그 기합에 견디기 위해서, 안 받기 위해서 영혼은 정신을 고쳐 세우고 실수 없이 잘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기합을 안 받기 위해서 영혼은 정신을 고쳐 세우고 실수 없이 잘하게 되는 것은 바로 기합이 영혼을 움직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뒤에서 총을 쏘며 달려가면 뒤에서 총을 팍팍팍 사람한테 쏘는 건 아니에요. 그 뒤에다가 바로 발꿈치 뒤에다가 팍팍 쏘면은 앞에서 도망가는 영혼은 번갯불에 콩 튀기듯이 콩 볶듯이 후다닥 쏜살같이 달려갑니다. 아 힘없어 죽겠네 이러다가도 갑자기 뒤에다 총 쏘면은 힘없다가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갔는지 본인도 모르게 달려나가요. 그것은 영혼을 행동을 움직일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렇게 행동을 통해서 영혼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영혼은 행동을 통해 움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영혼의 교육법은 곧 행동입니다. 자, 영혼이 행동하는 거예요. 내 지금 손 움직이는 것도 이거 영혼이 하는 겁니다. 영혼이 행동을 하듯이 행동을 통하면 그것이 영혼의 접수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되는 이유는 영혼이 곧 행동하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혼이 행동을 하기 때문에 행동을 하면 영혼을 움직일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또 영혼을 움직이기 위한 가장 훌륭한 교육법이 있다면 그것은 골수에 파묻히도록 심한 충격을 받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생도 약이라는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고생하면 안 해요. 이제 다시는 영혼이 아주 즐거워해가지고. 옛날에 일본의 토요토미 히데요시는 비교적 현실적이고 또 머리도 매우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의 실패를 맛본 뒤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오찌브레데 소데니 나미다 카가루 토끼 히토노 고고로노 오구조 시라루. 이 말은 망에서 소매가 눈물로 젖을 때 참된 벗을 알 수 있나니 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다음부터는 함께 즐길 수 있는 벗보다 고난을 함께한 벗을 잊지 않고 가까이 하였다고 합니다. 예,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옛날에 원래는 머리가 아주 비상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승승장구이기다가 한번 크게 대포를 했어요. 그때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가고 뭐 한 사람이 아마 남아있었을 것입니다. 그 사람은 옛날에 봤을 때 별로 이렇게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때 그 친구를 보고선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한 말이 망에서 소매가 눈물로 젖을 때 참된 벗을 알 수 있나니 라고 말했고, 그 다음부터는 즐기기 위해서 만나는 법보다는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벗을 더 가까이 해서 나중에는 결국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쉽게 말하면 출신 성분이 양반이 아닙니다.
사무라이 출신이 아니에요. 쌍문 출신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을 제패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영어는 한 번 되면 다시는 그런 실수를 저지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장 영어를 움직이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런 충격적인 방법이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골수에 파묻히도록 심한 충격을 받으면 영어는 다시는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이 자신의 문제가 아니고 가족이나 아니면은 자식들이 이렇게 자의식으로 해서는 안 될 일에 빠져 있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자제분들이 영혼에 빠져 있다면 말입니다. 일단은 생각하는 자의식보다는 행동하는 영혼이 우선입니다. 그래서 영혼의 작용을 본능적이라고도 합니다. 영혼이 하면 그걸 본능적으로 한다. 이렇게 여지까지는 그렇게 말했어요. 실성자에 의해서 지능이 한다라고 말하지 않고 지금까지는 그것을 두리뭉실 뭉쳐가지고 본능적으로 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영혼의 행동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도록 내버려둬야 합니다. 안 하고는 못 견뎌요. 그러나 반드시 그래서는 안 되는 이유를 강경하게 말해줘야 합니다. 그러면 서서히 그 까닭을 발견하고 그리고 물러설 것입니다. 예를 들면 게임을 좋아한다, 애들이. 그러면 일단 하도록 내버려둬야 됩니다. 깊이 빠질수록 일찍 그만두게 됩니다. 나는 뭐 그런 걸 별로 좋아하지 않지만 옛날에 우리 어른인데도 어떤 친구들은 옛날에 그 뭐 갤럭시나 이런 거 있었어요. 손이 퉁퉁 불 정도로 해요. 다 부어서 이제 못해요. 아파서. 그러더니 끝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건 해야 됩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꾸준히 열심히 한다면 그 아이는 게임으로 성공할 수 있게 내버려둬야 합니다. 그건 그 아이의 어떤 옛날부터 해왔던 어떤 기능성적인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만약 이와 같은 상황이 지금 여러분 자신의 문제라면 여러분들은 냉철하게 깊이 생각해 봐야 합니다. 냉정하게. 그리고 자의식의 판단이 아무래도 받아들일 수 없다, 노다 라고 한다면은 그때는 과감하게 스스로 포기해야 됩니다. 물론 실성자가 일으키는 거지만 아까도 얘기했지만 자의식이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포기해야 됩니다. 그래서 냉정하게 잘 생각하다 이런 얘기예요. 왜냐하면 포기도 일종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또 우주는 묘하게 만들어놨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하고 싶은 것을 하지 못하고 포기를 하면은 거기에 따른 스트레스가 생깁니다. 그렇죠? 그러나 스트레스가 심하면 심할수록 또 여러분들의 몸에서는 그 스트레스를 무마할 수 있는 그런 호르몬이 분비가 됩니다. 그 호르몬을 엔돌핀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엔돌핀은 일종의 기분 좋은 호르몬입니다. 그러니까 엔돌핀이라는 것은 반드시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지만이 만들어지는 게 엔돌핀입니다. 그냥 뭘 먹는다고 생기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엔돌핀을 만들기 위해서 뭘 먹으면 좋겠습니까? 개고기를 먹으면 좋습니까? 뱀고기를 먹으면 좋습니까? 이렇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런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스트레스를 받아야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힘들고 어려운 운동을 계속할 수 있는 것은 힘들 때마다 엔돌핀이 분비되기 때문입니다. 운동은 결코 기분 좋은 노동이 아닙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역기 들고 뭐 이렇게 해보세요. 그게 이게 기분 좋아요? 안 좋아요. 힘들어요. 그러나 대부분 하면은 전부 다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렇게 힘들 때 몸 안에서 엔돌핀이 분비되어서 기분이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운동을 하고 나면은 기분 좋게 맥주 한잔 마시면서 기분 좋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구나 기분 좋게 할 수 있는 것은 엔돌핀이 분비되어 기분이 좋아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는다는 것도 일종의 기쁨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이유에 의해서 종교인들은 나름대로 금욕 생활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금욕 생활을 하면 엔돌핀이 나와요. 이렇게 행동은 해서, 하고 싶은 걸 해서 해소하는 방법이 있고 또 참아서 얻는 즐거움도 있습니다.
자의식과 영혼이 한 몸속에 서로 다른 두 개라면 영혼이 하고 싶은 것을 해서 해소하는 즐거움과 또 영혼이 참아서 생기는 엔돌핀의 즐거움은 우주가 배려하는 서로 다른 하나입니다. 아셨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칠성자가 하고 싶어서 하면 즐겁죠? 그 즐거움하고 하고 싶지만 참으면 엔돌핀이 나와. 엔돌핀이 나오는 즐거움하고 그것은 같은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영혼이 하고 싶은 것을 해서 해소하는 즐거움과 또 참아서 생기는 엔돌핀의 즐거움은 우주가 배려하는 서로 다른 하나입니다. 그래서 영혼을 움직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은 자의식의 냉철한 판단하에 자신을 움직이는 조건을 영혼에 각인시키는 방법입니다. 여기서 냉철한 판단이란 아무리 본능적인 욕구라 하더라도 그것은 나만의 문제이지 다른 사람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하고 끌어들이지 말고 나 혼자 해결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한테 사랑을 느낀다. 그건 저 사람하고 나하고 문제가 아니고 나 혼자의 문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나 혼자 해결하면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진정한 성년이 되기 위해서는, 어른이 되기 위해서는, 어른은 그냥 키만큼은 어른이 되는 게 아니고 바로 이렇게 성년이 되는 방법은 스스로 자신의 미래를 어떻게 살 것인지를 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사는 방법을 정한 대로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은 여러분이 정한 대로 됩니다. 정한 대로는 곧 자신의 인생 좌표인 것입니다. 나는 이렇게 살 수 없어. 나는 이런 식으로는 살 수 없어. 어떻게 살 거야? 이런 것들이 바로 영혼에 각인된 자기 자신의 좌표며 바로 그것이 스스로 정한 대로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은 곰곰이 칠성자를 탐독하면서, 칠성자 아까도 얘기했죠. 여기는 뭐 하는 곳이고 여기는 뭐 하는 곳이고 이런 것을 탐독하며 스스로 어떻게 살 것인지 정하도록 하십시오. 예를 들면 제1성자를 위해서는, 일성자가 뭐라 그랬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러분들의 생명과 직접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규모의 경제생활을 할 것인지, 난 이렇게는 가난해서 못 살아, 난 이걸 못 살아, 난 이 정도는 살아야 돼, 이렇게 여러분들이 경제생활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정하든가, 아니면 제3성자를 통해서 어떤 레벨의 사람과 친분을 쌓을 것인지, 또 제4성자를 통해서 사랑과 가정 중 무엇을 지킬 것인지, 또 제5성자를 통해서 즐거움과 분노 중 어느 쪽을 선택해야 살 것인지 등을 설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설정을 지키면 그것은 인생은 정한 대로 그렇게 원하는 삶을 훌륭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여한없이 100% 만족한 삶을 사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칠성자가 막 자동으로 움직이고 또 자기 자의식이 자동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사는 삶은 그건 거의 짐승에 가까운 삶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정한 성년이 되려면은 여러분들이 바로 칠성자를 앞에다 놓고 여러분들이 나는 어떻게 살 것인지를 스스로 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정한 것을 잘 지켜나가면 여러분들은 무난하게 이제 우주가 여러분들을 보호해 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칠성자는 여러분 자신을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에요. 원래는 뭘 하기 위해서라기보다도 지키기 위해서.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킨다는 건 뭐냐면 여러분들은 행동을 안 하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행동 안 하고 가만히 누워만 있어 보세요. 얼마나 있다 죽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우리가 산다라는, 존재한다는 것은 움직여야 이제 존재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움직이는 일을 하는 것이 바로 칠성자가 일으키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 칠성자를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잘 노선을 정해놓으면 아주 무난하게, 편안하게, 행복하게 원하는 대로 그렇게 살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끝내겠습니다.